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최근의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선고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성소수자에 대한 낮은 인권 감수성 그리고 소송에 임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고 앞으로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복무 지침을 마련하는 문제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 결정에 신중히 임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예. 지난 10월 7일에 대전지방법원에서 고 변희수 하사가 육군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 변희수 하사 측의 승소를 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된 2020년 1월 23일부터 620여일, 소송을 제기한 2020년 8월부터는 420여일 만의 일입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안타깝게도 그 사이 재판의 당사자인 변 하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군의 항소 제기 여부가 우선 관심사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소송이 아니라 성소수자 군복무에 대한 제도 정비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항소는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 우려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3일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육군참모총장께서는 이 문제는 국방부와 협업해 정책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는 취지도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장관께서 나오셨으니까요. 항소 여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그 1심 법원 판결을 존중을 하는데 육군과 국방부는 이제 판결문을 검토를 지금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관님, 그 3심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국가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장관께서 현재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특히 군을 사랑하고 나라에 헌신하고자 했던 고인을 예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시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변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 결정 당시 장관께서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셨던 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무렵에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등에서는 변 하사의 전역에 대하여 차별금지에 해당할 여지도 있고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육군이 2021년 3월 3일 변 하사의 사망에 대해서는 민간인의 사망에 군은 입장을 낼 것이 없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이 밝힌 여러 입장들과 관련해서는 인권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군을 사랑하고 나라에 헌신하고자 했던 변 하사의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 중에 우리 국방부나 육군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당시 처분권자이시고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이신 분께서 직접 사과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사과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요거는 그 이제 성전환자 군복무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군의 전투력 발휘라든가 사회적 공감대 문제, 군의 단결 사기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좀 연구해보고 할 일이지. 그게 이제 육군의 당시 상황은 이제 사실은 그게 뭐 처음 접한 일이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육군의 판단은 이제 당시에 그 변희수 하사는 이제 저희들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을 한 것이고, 이제 뭐 1심 판결은 그 당시에 이제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다 이런 그 생각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상급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전혀 들지 않으신다는 취지신가요? 제가 아까 안타깝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그 1심 그 판결도 존중한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재판 과정에서 군의 소송에 임하는 태도의 문제, 그리고 변론에 적절하지 않았던 얘기도 계속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 첫 변론기일에 군에서 이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할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에서 한 변론 내용 중에 변하사가 타부대원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변하사가 계속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 다른 인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변하사의 행복 추구권만을 고려해 다른 이들의 행복 추구권을 강구할 수 없다는 변론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윤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편협하다는 인상이 큽니다. 이런 내용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 육군의 변론 내용을 뭐 정확히 제가 뭐 보고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육군의 이제 당시 재판 진행하면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다가 뭐 저렇게 한 것이지 고인의 뭐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마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소송 수행자들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소송생 실태 그리고 인권교육 부분도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판결문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앞으로 군에서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군복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등에 관한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 국방부가 트랜스젠더 군복무에 관한 용역을 한국국방연구원에 맡기거나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장관께서도 지난 3월 국방위원회에서 관련한 질의에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다면 이 트랜스젠더 군복무에 관한 용역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아직은 안 했고요. 곧 착수하게 될 겁니다. 그러시다면 그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그 미군의 트랜스젠더 군복무 허용에 관한 내용도 보고는 받고 알고 계시지요? 예, 정말 정부 바뀔 때마다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많이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결국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에 남아있는 그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내포하는 여러 가지 규정과 낡은 관행 등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주요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권고 내용을 그리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계신지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참여해서 의원님들한테 그 의견을 경청하고 또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오늘 또 뭐 우리 국방부 참모들하고 이 얘기를 나눴지만 이것이 추동력을 잃지 않도록 장관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여기 있는 각군 총장들하고 하나하나 좀 다져서 이번 기회에 군이 그 정의와 인권 존중 문화가 정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